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민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을 데리고 간 거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공화당, 민주당의 어떤 바람은 원래 투자했던 대로 합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그 옆에라도 좀 투자 좀 해줍시다. 라고 하는 투자 확대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이런 꽃놀이 패가 어디 있어 지금. 투자 확대 요구 플러스 오케이. 그럼 미국은 우리가 공화당이 주더라도 북한은 우리. 그렇지. 북한은 우리죠. 우리. 미국 민주당 안에 있는 설비는 뭐 그 투자는 이미 공화당한테 뒀지만 북한에 앞으로 들어간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재개발에 관련된 원조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에 관해서는 우리 쪽 기업들한테 좀 줘. 그렇지. 나는 이게 아닐까 먼저 만난 이유가.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까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웬만해서는 하원 의장까지 동원 안 시킨다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 양반 나이가 82인가 넘으셨어요. 84인가 아무튼 예. 그래. 언니가 저 정도 꽃단장 하시고 나올 정도 되면. 근데 그 연세에 하이힐 높이 봤어요? 와. 난 지금 운동화 신고 다니거든요. 허리 아파서 힐을 못 신어요. 어떻게 대단하신데 저분은? 저분이 이제 그 음모론의 그분이라고 하면 혹시? 젊어지는 특별한 시술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넘어가지 맙시다. 네. 왜냐면 우리 이제 어떤 방송에 거기까지. 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퀄리티를 있으니까. 위해서.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배 아파 죽을 일인 거지. 미친 롤씨 미친 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안 되겠다. 미국 믿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거 실제 제 뇌피셜인데 올림픽 포기하자. 라는 의견들이 좀 더 확실하게 도출될 것 같아요. 왜 7월에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간다고 기사까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개막하기 하는데. 11월 전에 온다는 건데 그 전까지 준비 다 해놓고 있으라는 거거든. 이게요 7월 초에 이게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가는 거죠. 왜냐면 이미 선수들이 들어와 버리거든 그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려면 6월 중순에서 6월 말이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저 아무래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가는 꼴을 봐서는 이제 올림픽 해봐야 얻는 거 하나도 없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기 내각 해산하고 올림픽 포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내피시에 확 옵니다. 아무튼 일본이 그 정도의 배포가 있을까? 일본이 스가가 이거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아베가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아베가 그 정도의 배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 또라이 짓인데? 갑자기 이제 사족이지만 훅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일본 의회 안에서 반도체 대책 의원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걔들은 뭘 알아서 걔들 노트북도 못 쓰는 애들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일본의 반도체 사업을 통해 갖고 미국하고 연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대책 협의회가 생겼는데 이제서야? 네, 공동 의장이 아베하고 고노다로입니다. 헐. 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들이 좋은 걸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유일한 이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점을 했는데 지금 있는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 갖고는 미국에 어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네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다가 10분의 1 주고 팔아먹으려고 도시바나 이런 애들이 수작을 꾸몄는데 그것도 틀린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이 안 너무 안 됐죠. 좋아서 정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지금 다 현실로 와갖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서 반도체 관련해갖고 투자 유치해 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한국이 일종의 코어를 빼먹어 버렸어. 그럼 일본은 어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안보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반도체나 2차 전지로 보나 뭘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직접 하는 거 미국 믿고 올림픽 하는 거 안 된다는 결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나마 이제 일본이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네, 그래서 최근에 일본발 기사가 나고 있는 것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게 일본이 2025년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한다.
그래서 그걸로 기존에 있는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써갖고 우리나라 그 외론들도 그래서 일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면 한국 배터리 시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친일적인 기사들을 써내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개발은 우리도 다 했어. 비용 부분의 문제를 줄이는 걸 못한다 그랬잖아. 아, 그건 이제 국뽕반전에서 했군요.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본으로서 이제 마지막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미국과 배터리 동맹을 맺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20일 기사예요. 네. 네, 서울신문. 서울신문. 한미 배터리 동맹.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완성차 1위 제너럴 모터스와 손잡은 데 이어 SK 이노베이션이 2위 포드에 올라타면서 미국 자동차 회사 투톱과 국내 배터리 기업 간 더블 동맹이 성사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산업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기업을 보유한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물론 애플도 만든다고는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메이커들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이 GM하고 포드를 잡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국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기로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들어와서 누구랑 협조할 건데? 테슬라? 몇 대 만들어? 1년에 3, 40만 대 만든다고 하지만 미국 안에서 5만 대도 못 만들어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포드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죠. 블루오벌 SK를 설립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블루오벌은 이제 포드 엠블럼 블루오벌이고 포드의 상징 그 모양인 건데 그래서 블루오벌 SK에서 두 회사 이름을 합한 이름입니다. 예. 앞으로 전기차에 투자해가지고 배터리셀 모듈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6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어마어마합니다. 60기가와트시가 뭐냐면 연간 전기 픽업 트럭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랍니다. 왜냐면 저기 포드가 애초부터 이제 승용 시장에서는 원래 미국 차가 다 그렇잖아. 연비 안 좋고 무겁고 그래가지고 많이 밀려났어요. 아우 디자인도 별로야. 크고 아우 난 좋던데. 난 싫어. 그런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드의 주 업종이 다 저기 화물차요. 승용 트럭 이런 거 큼지막한 거 막 이런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거를 전기차화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용량의 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포드가 쉽게 전기차 시장에 못 나간 거야. 원래 기존에 잘 팔리고 강하던 게 화물차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SK가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있지? 이상하네. 자는 동안 외계인이 머리에다 넣어주는겨? 너무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기존에 우리가 승용차에서 쓰고 있었던 양극형 배터리가 아닌 삼극형 배터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왜? 저장 용량과 출력이 충분해야 전기 화물차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 이거에 제일 특화되어 있는 데가 SK예요. 삼극형 배터리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K와 포드가 손 잡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국 CATL 맞나요? 네. 미중 갈등으로 지금 중국 CATL에 미국 진출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은 도요타 테슬라와 그 다음에 LG는 GM과 이미 손을 잡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포드로서는 SK와 배터리 동맹 맺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파나소닉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일단 테슬라한테는 눈탱이를 맞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다가 그 배터리 전량, 원형 배터리 전량을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개발한 원형 배터리는 쉽게 말해서 16cm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형 배터리는 18cm예요. 그래서 용량 차이가 거의 5배 가까이 출력의 차이가 납니다. 2cm 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네. 이
이게 큰 거야. 아. 그 숫자는 적어도. 그래서 이러한 그 고효율 배터리를 LG가 납품했고 이거를 성공했기 때문에 파나소닉 끝났어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도요타가 2025년까지 어떻게든 전기차 모델 20종을 내놓기로 했어요. 20종은? 신모델. 근데 아직까지 목형도 없어. 그냥 디자인만 있어.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근데 4년 안에 전기차 20종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전고차 배터리로 해갖고 그거를 채웠을 때 겨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요타가 진짜 2025년까지 이 전기차로 이거를 주력으로 이걸 바꿔치기 하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하던 부속 업체들, 그러니까 엔진이 필요 없어지잖아. 그렇죠. 이 관련돼서 없어지는 자동차 회사들과 종사 인력이 1,000만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명을 구조 조정해서라도 2025년에 아직 3년 안에 아직 만들지도 않은 자동차를 완성을 해갖고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배터리를 끼워가지고 세계 시장에 팔아갖고 살아남겠다는 계획인 거거든. 누구의 완전 계획이? 무모하지. 아니 지금 그 소설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계획인 거야. 계획이라고요? 지금 그게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유일한 계획인 거야, 현재로서는. 그걸 테슬라랑 작가는 그쪽에 있네. 그쪽 애들이 작가네. 그러니까 나는 일상적으로 이제 동화 정도 하기 때문에 동심을 해치지 않거든. 근데 얘네들은 공상 만화나 거의 야동 작가 같아. 너무 비하기 심해. 비현실적이네. 너무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데? 기본적으로 해놓은 베이스가 있는 애들이 그걸 한다 그래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믿어주겠는데 전혀 해놓은 게 없는데 4년 안에 이 모든 걸 이뤄내겠다는 거야. 에이 너무 노력을 안 하네. 요즘 드라마 작가들도 어떤 한 직군과 관련된 그 시나리오 쓰려면은 열심히 그 직업에 대해서 엄청 몇 개월씩 파도만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플랜을 세웠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쨌든 더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갖고 작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짜 작가다. 어저께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네. 대통령 방미중인데 그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한 사람이 아, 죽었다고. 네. 어? 네. 그뭐 그 사람이 뭐 이제 뭐 저도 많이 봤던 그 만화? 만화들이에요. 베르세르크라든지 베르세르크. 바티스타 그 지금 권법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이제 우주 파이브 스타 스토리라고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작가야.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게 대통령 기사보다도 먼저 속보로 오더라고. 아이고 외론했네. 그러니까 아주 자국 안에서 만화가 한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속보를 내놨는데 거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작가가 아직도 완생을 못하고 이게 다 끝내질 못한 거야. 25년을 작품 생활했는데 내가 그 사람 만화를 그동안 25년을 봐왔는데 그 사람도 다 못 쓰고 나도 다 못 쓴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일본은 작가가 기본적으로 빨리 끝내지를 않아. 아직도 구상 중이야. 그래 캔디 완결이 안 났어. 치마 사장 아직도 완결이 안 됐어. 그렇듯이 일본의 어떤 그 코난도 완결 안 된 거 아니에요? 코난? 아니 그건 됐잖아. 근데 아무튼 그 일본의 어떤 원피스는 안 됐지. 코난 짝퉁인데. 하여튼 일본이 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요 완성에 도달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끊임없이 개발 중이고 개선 중인 거거든. 그게 종특인가 보다. 종특인가 봐. 그래서 그러네. 난 이게 도요타의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의 폭망을 5년은 앞당길 것이다. 왜 도요타 회장이 쓰가야 자꾸 25년까지 전기차 하라고 하지 마. 그러다 우리 다 죽어 하는데 지가 생각해보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동차 종사 인력 10%가 날아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본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고마워 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다음에 이제 포드하고 SK하고 합작 회사를 만든다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그 납품 계약을 맺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합작 회사면 서로 돈 들여서 같이 만들어서 같이 벌자는 얘기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는 조금
벌리는 거를 나눠줘야 되니까 좀 안타깝지. 기술도 우리 거고. 우리 거지. 지네들은 이제 돈은 된다고 하지만 그 넘쳐나는 미국의 유동성 자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될 거고 우리는 생돈으로 우리 달러를 갖고 들어가서 현지에다 해줘야 되는 거고 노동자들도 거기 써야 되는 거 맞아요. 기술 유출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미국 기업 되는 거야. 절대 흔들리거나 이게 뒤집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탄탄하게 자손만대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포드가 존재한다는 하에 이 합작 법인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갖고 이제 기술 유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어저께인가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만이 미국에 가서 해주겠다는 거나 우리가 미국에서 요구받는 거나 똑같이 똑같은 3나노예요. 3나노 이상의 첨단 공정을 해달라는 거거든. 왜 3나노가 필요하냐? 앞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든 미사일을 만들든 우주 개발 계획을 하든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우수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TSMC한테 줄 수 없으니 그거를 한국이 여기서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데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야, 3나노 정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관련 기업이나 소재 기업이나 기술 기업이나 AS 전반적인 종업원들의 기술 어떤 숙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당장에는 안 돼. 일단 양산으로 5나노 해주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니들이랑 합작하는데 우리가 니들 뒤통수 치겠니? 3나노 우리 한국에서 평택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니네 수급에 걱정 없이 해줄게. 그리고 차츰 니네가 좀 따라오면 그 다음에 한 10년쯤에서 그냥 3나노 공장 그때 니들 그냥 줄게. 미국에다 지어서. 왜? 그때 우리는 세라믹 반도체 안 할 거거든. 우린 다 앞서갈 거거든. 양자 반도체 할 거거든. 네. 10만 배 집중률 더 좋은 거 지금 개발해 놓고 있거든.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대만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3나노 반도체 1테라 메모리에다가 지금 전 세계가 탐내는 기술들로 시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TSMC는 하나도 못 내놨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못 믿는 거야. 지네 나라에서도 못 만드는데 뭔 제주로 갖고 와서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거냐고. 실현에는 실품, 돌아갈 수 있는 제품이라도 하나 갖고 온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대만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카드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독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8,000명 넘었어, 실시가. 몰라 씨. 와우. 기술적으로 앞으로 우주 계획을 하든 4세대를 하든지 간에 한국의 반도체에서 얻어진 원천적인 기술력으로 중국하고의 격차를 얼마든지 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재홍이가 옥중에서 또 해냈다. 재홍이는 옥중에 있어야 잘한다라고 하는 거를 야.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이 녹아났네. 저기 들어가는 바람에. 네. 들어가는 바람에는 그렇지. 이 모든 게 이재용 구속 덕분이다. 아니 근데 사면 얘기하는데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나오는 것도 내년에 나온대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내년에 나오는데 그렇게 사면을 외치고 있네. 왠지 아세요? 한 100년 들어가 있는 눈도장 줄? 찍는 거지. 한 나 100년 들어가 있는 화면을 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여주려고. 그치, 근데 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왜 우리나라 막 민주화운동 하시던 투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투쟁을 한다고 단식 투쟁하고 막 이런 정치 투쟁을 하잖아. 근데 진짜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총수들은 배고픈 거 못 참고 맛있는 거 못 먹는 걸 못 견뎌한대요. 정말 못 견뎌한대요. 그게 힘들지. 그러니까 테레비 안 틀어주면 난리 난대.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팔짝 근데 정말로 그래서 약간 그때 좀 실망했대요. 아니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총수인데 왜 저 정도로 못 참지? 근데 못 참는데요. 진짜로 못 참는데요. 원래 걔들은 평생 참아본 적이 없어요. 참을 이유도 없잖아. 참을 이유도 없으니까. 나도 참는 걸 배우는데 30년이 걸렸어. 20대 때 망하고. 나 요새 잘 참잖아. 네. 더 참으세요. 더 좋습니다. 배우세요. 계속 예. 참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네.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엄마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드는 되잖아. 거 너 골라 어떤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그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을 입고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편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편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원.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네. 여러분들이 좀 국뽕차게 느끼고요. 이 모든 중심에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업적과 문재인 대통령이 아, 있었다는 걸 생각하세요. 아우, 정말. 180일 후에 종전선언 선언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선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이 외론 개혁부터 좀 제발 이것들 때려잡아야지. 근데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나 그 미국의 변화, 의회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의 앞에 내놓고 있질 않기 때문에 아예 주어를 빼버렸다니까. 이 모든 기사에 방금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사를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그게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결실을 이제 맺는 거지. 갑자기 우리나라 갑자기 뭐 외계인이 갑자기 왔나? 이거 그렇지. 아니잖아요. 예. 아니 예를 들어 나 이런 생각도 해봐. 이재용이가 일찍 합의를 보거나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뭐 연기를 해가지고 구속 일정을 땡겨가지고 얘가 작년에 갔다고 봐봐. 지금 여기 나왔을 때 이재용이 도움이 되겠어? 안 되죠. 아니요, 1도 어쩌면 1년 늦게 들여보낸 게 이게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선거 끝날 때까지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천운이야. 이거 들어간 것도 처음에 우리 왜 안 집어넣냐고. 맞아. 무슨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49주 다 지내고 나서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도 안 하냐. 우리가 그렇게 뭐라 그랬잖아. 맞아요. 이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이게 재용이에 대한 어떤 그 반짝반짝한 아우라가 막 그 언론들한테 치고 있을 때 이때 얘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용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옥중에서 해냈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재용이 다 했다고 할 뻔했네. 그렇지. 지금도 옥중에서 다 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옥중에서 다 이재용이 아마 바이든하고 만남도 다 성사를 시켰고 사전에 모든 이 얘기를 다 조율했다라고 했을 거야. 백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그렇겠죠.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떡할 뻔했어.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드래곤 오빠는 그 안에 지금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고 있겠네. 아씨,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옥중에서 막 다 이러면서. 했는데 왜 팔짝팔짝 옥중에서 다 했는데. 그래 자기 다 했다고 다 해주는데 그러면서 했잖아. 다 했어요. 옥중에서. 기사 말미에 가로표 띄고 아무도 안 보이게 재용이 옥중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뭐 이런 류의 기사를 계속 써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광고비만 받아 처먹고. 아, 진짜. 네. 야.